여러분, 돈이 속도가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죠? 첫 1억이 제일 힘들고, 그 다음부턴 점점 모으는 속도가 빨라진다. 그런데 1억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쪼개가며 50만원, 100만원씩 모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? 이 속도로 도대체 어느 세월에 부자 되나 막막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. 저도 그랬었거든요.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. 단지 시드가 작을 땐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티가 안 나서 지루에 미치겠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 구간을 못 버티고 포기하죠. 투자의 내가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첫 10만 달러를 모으는 건 진짜 욕 나올 정도로 힘들다.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요. 물론 먼거 시대의 금전 가치와 지금 시대의 금전 가치는 다르지만 그만큼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.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생기는 변화, 그게 진짜 자산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뭔지, 왜 이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재테크 권태기에 빠져 정석 투자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, 끝까지 보시면 다시 달릴 힘을 얻으실 겁니다. 자, 1억을 모으면 뭐가 달라지느냐?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복리가 체감되기 시작합니다. 복리의 마법 다들 들어보셨죠? 근데 솔직히 시드가 1천만 원, 2천만 원일 때는 복리고 뭐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. 7% 수익이 나도 70만 원, 140만 원입니다. 와, 복리다 라는 감흥이 없죠. 근데 1억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7% 수익이면 700만 원이에요. 한 달에 거의 60만 원씩 돈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.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. 이걸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.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. 매달 100만 원씩 연 7% 수익률로 투자하면 0원에서 1억까지는 약 7년이 걸립니다. 근데 1억에서 2억은 5년 반, 2억에서 3억은 4년이면 돼요. 같은 1억인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. 물론 이게 1억이라서 마법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.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시드가 커질수록 복리 효과가 체감된다는 게 핵심이에요. 다만 1억 정도가 되면 아, 이게 복리구나 라고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는 구간이라는 거죠. 이 체감이 왜 중요하냐면요.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?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서잖아요. 근데 복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생깁니다. 아,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1억 이후로는 오히려 저축이 더 쉬워집니다. 재미가 붙으니까요. 두 번째, 자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현실이 됩니다.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.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파는 것. 아프면 멈추고 쉬면 멈춥니다. 내가 일을 안 하면 수입도 없죠. 근데 1억쯤 모인다면 처음으로 내가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을 경험하게 됩니다. 연 5% 정도 수익이면 1년에 500만 원, 월 40만 원 정도가 생겨요. 솔직히 월 40만 원이 인생을 바꾸는 돈이냐? 아니죠. 월세 내기도 힘든 돈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. 돈이 돈을 번다는 걸 직접 경험하는 것. 이게 엄청난 거예요. 지금까지는 자본소득이라는 게 책에서나 보던 개념이었잖아요. 부자들 얘기,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. 근데 1억 정도 모으면 그게 내 얘기가 됩니다. 규모는 작아도 원리는 똑같거든요.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. 아, 이걸 2억으로 만들면 월 80만 원이네? 3억이면 120만 원이고, 목표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.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월 200만 원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지?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그냥 돈이 좀 모인 것과 자산가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의 차이예요. 세 번째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. 솔직히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진 마법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.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서울에 집 사기? 어림없죠. 은퇴하기? 당연히 안 되고요. 1억은 부자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작은 돈입니다. 근데요, 1억을 모아본 경험은 다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월급 쪼개가며 참으면서 유혹 부리치면서 몇 년을 버텨서 1억을 만든 거잖아요. 이건 단순히 돈이 모인 게 아니에요.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생긴 겁니다. 이 자기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. 1억에서 2억 가는 건 0원에서 1억 가는 것보다 기술적으로는 쉽습니다.
복리도 붙고 습관도 잡혔으니까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못 모으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중간에 에이, 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해서입니다. 1억을 모아본 사람은 이미 한번 해냈잖아요. 그때도 막막했는데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요. 이 마인드셋이 2억, 3억, 그 이상으로 가는 진짜의 엔진입니다.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도 생깁니다. 1억이 있으면 당장 회사를 때려쳐도 1, 2년은 버틸 수 있거든요. 물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 버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.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되냐? 조급함이 줄어요. 급등주 추격 매수 안 하게 됩니다. 남들 돈 벌었다는 얘기에 휩쓸리지 않아요. 하락장에서 멘탈 안 흔들립니다. 오히려 세일이네 하면서 추가 매수할 여유가 생기죠.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. 여유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. 1억은 그 여유의 시작점을 찍어주는 거예요. 정리해 볼게요. 1억이라는 숫자 자체에 마법은 없습니다.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예전보다 가치가 낮아진 것도 맞고요. 1억 모았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 가지, 복리를 체감하는 경험, 자본소득을 처음 맛보는 경험, 그리고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.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. 1억은 숫자가 아니라 이정표예요.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고, 여기서부터 게임이 조금씩 쉬워진다는 신호입니다. 그럼 이 이정표에 어떻게 빨리 도달하느냐?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. 핵심은 딱 하나예요. 저축률을 사수하라. 지금 월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면 연봉이 올라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세요. 연봉 200만 원 올랐으면 그중 절반은 저축액에 추가하는 겁니다. 1억을 모으는데 월 100만 원이면 약 7년, 월 130만 원이면 5년 반, 월 150만 원이면 5년 정도 걸립니다. 길다면 긴 거고 짧다면 짧은 겁니다. 대학 생활이 4년이잖아요.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. 조급해서 한 방을 노리는 것. 코인, 레버리지, 급등주 몰빵 이런 거 하는 순간 원점입니다. 시드가 작을 때는 수익률 싸움이 아니에요. 저축률 싸움입니다.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수익률 7%를 15%로 높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확실합니다. 지루하더라도 정석을 지키세요. 그 정석이 정석인 이유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이실 거예요. 이제 막 시작해서 1억이 까마득한 분들, 그리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쳐가는 분들,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1억은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. 1억 모았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.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.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, 투자를 보는 눈이 생기고,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. 그 변화가 진짜 자산입니다. 통장 잔고보다 더 큰 자산이에요.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지루함, 답답함, 이게 맞나 하는 의심, 그거 정상입니다. 원래 이 구간이 그래요. 티가 안 나거든요. 근데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. 잘 버텼다고요. 계속 하길 잘했다고요.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